남편과 시모, 그리고 신우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게 된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8살, 초등학교 다니는 딸 하나 키우고 있고, 신우는 나이에 비해 결혼을 일찍 했기 때문에 초등학교 4학년 아들, 1학년 다니는 딸이 있어요. 결혼하고 지금까지 10년이 다 되도록 각자 인생 알아서 잘 살았었는데, 올해 들어서 왜 이렇게 시댁 인간들이 저를 잡아먹지 못해 안달을 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방 중소도시에서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고, 앞으로도 이 동네를 벗어날 일이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친정부모님도 여기 계시고, 학교도 이 동네에서 나왔으며,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도 당연히 이곳에서 얻었습니다. 시댁도 대대로 여기서 살아온 토박이고, 남편과 만나서 자연스럽게 결혼해서 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식구들 중에 유일하게 신우 혼자 예전부터 서울에서 살았고, 명절이나 시부모님 생신 때 한 번씩 내려오면 애들은 서울에서 키워야 하는데 언제까지 여기서 살 거냐고 속 긁는 소리를 하곤 했었죠. 언니 오빠, 언제까지 여기 촌동네에서 살 생각이야? 옛말에도 마른 제주도로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고 하잖아. 서울에도 좋은 직장 많아. 애 중학교 올라가고 나면 서울 와도 적응 못해. 지금 빨리 결정해. 여기서 서울까지는 차로 3시간 거리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촌이라고 할 만한 동네는 아니에요. KTX도 다니고 있고 필요한 건 다 있고 직장도 대기업 생산 공장이 몇 개 있기 때문에 그런 대로 먹고 살 만한 좋은 곳입니다. 사실 저도 서울 생각 안 해본 건 아니에요. 대학 졸업하고 처음 취업할 때 서울에 있는 회사에 합격해서 석 달 정도 올라가서 살았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잡해도 너무 복잡하고 도저히 여기서 살다가는 제 명에 못 살겠더라고요. 일단 제가 사는 동네는 지하철이 없고 보통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차로 다니는 것이 훨씬 편하기 때문에 여유만 있으면 작은 중고차라도 빨리 뽑는 편이에요. 버스 타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배차 간격도 서울처럼 빽빽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어르신들이나 학생들만 버스를 타고 다닙니다. 저도 20살 되자마자 면허를 따고 친오빠가 타고 다니던 작은 경차를 물려받아서 제가 직접 운전하고 대학을 다녔어요. 서울에서 살 때도 운전하고 다니려고 차를 끌고 올라왔었는데 정말 서울에서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운전하고 사시는지 존경스러울 정도입니다. 가까운 거리를 갈 때마다 엄청나게 막히고 어딜 가든 주차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어요. 처음에 몇 번 출퇴근할 때 차를 끌고 갔었는데 이건 도저히 못할 짓이다 싶어서 그 뒤로는 지하철을 타고 출근했지만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콩나물 시루라는 말도 부족할 정도로 꽉꽉 들어찬 지하철을 타면서 너무 숨이 막힐 지경이고 매일 왕복으로 1시간 반 정도는 지하철을 타야 하는데 서울에서 살다간 앞으로 이 생활을 계속해야 한다니 미칠 것 같았습니다. 결국 딱 석 달만 채우고 다른 사람에게 인수인계를 해주고 원래 살던 고향으로 내려왔어요. 처음 서울에 갔을 때 홍대도 가고 대학로도 가고 주말마다 이태원이니 강남이니 여기저기 돌아다녔었는데 나중 되니 서울이 싫어져서 그런 것들도 눈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고향으로 내려와서 뻥 뚫린 시야, 한적한 도로, 그리고 무엇보다 저렴한 집값과 물가 때문에 다시는 서울에 가서 살 생각은 없었습니다. 남편도 대학만 서울에서 나왔지 그때를 제외하면 평생 이 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저희는 이 동네에서 아이 키우고 앞으로도 계속 여기에서 살 생각이었어요. 뻔히 저희 집안 이런 상황 다 알고 있으면서 매번 서울 올라오라고 속 긁어대는 신우가 짜증나고 싫었죠.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지 처음에는 신우가 우리 애가 걱정되니까 아이 고모로서 그런 말을 하는 건가 싶었는데 매번 얼굴 볼 때마다 그런 소리를 하면서 저랑 남편을 시골 사람 취급해대고 본인 자존감 올리는데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본인도 20살까지 이 동네에서 나고 자랐으면서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더니 어쩜 저리 꼴불견일까 얄밉고 짜증났었죠. 그렇다고 신우가 돈이 많아서 서울 부자 동네에 좋은 아파트 사는 것도 아니고 제가 딱히 어느 동네라 말은 못하겠지만 제가 한번 놀러 가본 적이 있는데 아래에서 손꼽히게 못 사는 지역이고 그중에서도 산골짜기 한참 올라가다가 길 중턱에 있는 빛도 잘 들어오지 않을 것 같이 생긴
낡은 빌라에서 살고 있어요. 그마저도 본인 집도 아니라 새 들어 살고 있는데 저라면 저렇게까지 해서 서울 변두리에 붙어 사느니 그냥 고향 내려와서 편히 사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물론 그냥 생각만 그렇게 했을 뿐이고 신우에게 절대로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가정마다 처한 사정이라는 게 다르니까 제 기준으로 고향 내려오라 마라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서울에서 사는 신우의 생각은 제 생각이랑 분명 다를 테니까요. 하지만 제가 신우를 존중하는 만큼 신우는 저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고 최근 몇 년간은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신우가 내려왔다고 해도 얼굴 보러 가는 것조차 싫어지더라고요. 한 번은 양쪽 아이들을 시모에게 맡겨두고 신혼의 부부와 저희 부부 네 사람이 술 한잔 한 적 있었는데 그때도 노골적으로 촌동네라고 무시하면서 사람은 큰 물에서 놀아야 한다느니 서울 자랑을 엄청 하더라고요. 듣다 1시간째 이어지는 서울 자랑에 귀에서 피가 나올 지경에 이르러서야 나 같으면 그런 달동네 쓰러져 가는 썩은 집에서 살 바에야 촌동네에 사람 살만한 아파트에서 살겠다고 한마디 톡 쏴붙였어요.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신우한테 말대답하며 받아친 건데 신우는 그게 상당히 기분 나빴었나 보더라고요. 그 뒤로는 간간히 하던 안부 연락도 서로 없이 지냈고 신우가 시댁 내려오더라도 저희한테는 온다 간다 말도 없었어요. 내가 너무 전곡을 찔러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신우랑 이대로 사이가 틀어진다고 한들 제가 손해보는 건 없으니까 저도 먼저 사과 안 하고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게 벌써 2년도 넘었네요. 앞으로도 그냥 서로 이렇게 소닥보듯 지내면 되겠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올해 초 신우가 갑자기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이 동네로 내려오겠다 하더라고요. 오던지 말던지 저랑 별로 상관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저랑 같은 아파트, 심지어 같은 동에 같은 라인으로 이사를 온다는 겁니다. 저희 집 바로 위층으로 온다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이사를 오는 것 자체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같은 아파트, 같은 라인으로 이사 오더라도 그냥 그러려니 생각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신우가 작년 말에 암 진단을 받았고 지금도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는 겁니다. 저희 아파트로 이사 오는 이유가 자기가 몸이 아파서 애를 보기 힘드니까 저보고 대신 조카 둘을 케어해주길 원하는 거예요. 조카들은 물론이고 신우가 언제 아플지 모르니까 저보고 자주 신우네 집을 찾아가서 힘든 일 있으면 대신 해주랍니다. 이 이야기를 신우 입으로 들은 것도 아니라 시모가 제게 직접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걔가 아직 몸이 안 좋아서 집에서 애 보기가 너무 힘들다더라. 갓난 애들도 아니라 다 큰 애들이니까 너가 공부만 좀 봐주고 몇 시간만 데리고 있어줘. 왔다 갔다 하면서 청소도 좀 해주고 빨래도 종종 해줘라. 그게 뭐가 어렵니? 저 집에서 노는 사람 아니고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해요. 아이 학원 갔다가 집에 오면 씻기고 저녁 먹이고 공부하는 것 좀 봐주다 보면 지금도 제 시간은 없다시피 합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살림하는 사람도 아닌데 지금 이 상황에서 조카까지 제가 보라고요? 남편에게 절대 안 된다고 내가 지금까지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시모한테 아이 봐달라고 부탁한 적 한 번도 없는데 조카는 절대 못 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시모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이를 절대 못 보신답니다. 우리 딸 태어나서도 지금까지 시모한테 맡겨본 적 한 번도 없어요. 보통의 경우라면 지금 저희 집 같은 상황에서 신우가 시댁 옆으로 이사 오면서 시어머니한테 애를 봐달라고 하는 것이 정상인데 어쩌자고 저희 집 옆으로 오는지 모르겠네요. 남편에게 절대 안 된다. 그런 목적이라면 신우가 이사 오는 것을 결사반대한다고 이야기했더니 남편은 동생이 어디로 이사를 오던 말던 막을 명분은 없고 대신에 조카 봐주는 일은 없을 거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하겠답니다. 하지만 그 말을 제가 어떻게 믿겠어요? 바로 엘리베이터 타면 30초 만에 저희 집으로 올 수 있는데 이래저래 갖은 핑계를 대면서 아이 봐달라고 부탁할 것이 뻔할 뻔짜 아닙니까? 제가 신우의 이사를 반대한다는 것을 남편을 통해 전해 들은 시모가 며칠 후 저희 집까지 찾아와서는 울며불며 사정을 하고
니네 신우가 불쌍하지도 않냐면서 가족끼리 좀 도우면서 살라고 하시더군요. 어차피 시모는 나가서 일도 안 하시는데 어머님이 애를 봐주면 바로 해결되는 문제 아닙니까? 어머님이 제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돌려드리자면 신우네 애들이 갓난 애들도 아니고 초등학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인데 어머님께서 애들 숙제하는 것만 좀 봐주시고 저녁 먹이고 씻기는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아무리 제 앞에서 울며불며 매달려봤자 저는 전혀 그 집 사정을 봐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시모의 생각대로 제 입에서 조카를 봐주겠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자 그때부터는 갑자기 화를 내고 제가 너무 괘씸하다면서 니네 신우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냐고 막말을 퍼붓기 시작하더라고요. 신우가 암에 걸렸고 아픈 건 사실인데 비교적 초기에 발견했고 수술이 잘 된 상황이라서 죽을 병까지는 아니에요. 아무래도 몸도 아프고 초등학교 다니는 두 아이를 보는 것이 힘든 것도 사실이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독박을 써야 하는 이유가 대체 뭐가 있나요? 시모와 더 이상 할 이야기도 없고 저도 아무 이유 없이 욕만 먹고 있는 것도 싫어서 어머님에게 그만 말씀하시고 돌아가시라고 내쫓아 버렸습니다. 남편이 그전까지는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양쪽 눈치만 보고 있더니 제가 시어머니를 집에서 내쫓았다는 걸 듣고 오더니 저한테 시댁 무시한다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너가 나가서 돈 좀 버니까 우리 엄마가 웃음냐? 내 동생 안 걸렸다고 하는데 시조카 좀 봐주는 게 그렇게 기분 나쁜 일이야? 너네 가족이 안 걸렸어도 똑같이 이럴래?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너무 화가 나서 남편과 대판 싸웠습니다. 신우가 지금까지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너네 식구들이 나한테 조카를 바라마라 하는 거냐고 따졌어요. 지금이야 우리 딸이 어린이집 유치원을 거쳐서 초등학교 다니면서 혼자 학원도 찾아갈 수 있어서 다행인데 예전에 정말 힘든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육아휴직을 길게 쓰지도 못하고 1년 만에 회사 복직하는 바람에 아이는 거의 친정엄마가 봐주다시피 하셨어요. 친정엄마도 약속도 있고 할 일도 있으셨겠지만 저희 맞벌이로 돈 벌어야 일찍 자리 잡는다고 끝까지 본인이 봐주겠다고 하셨어요. 시모는 한 번도 애 봐준다 소리 한 적도 없고 자기 손녀딸인데도 그닥 이뻐해 주신 적도 없습니다. 하루는 저희 애가 어렸을 때 친정엄마가 대상포진 때문에 엄청 아파서 고생하신 적이 있어요. 병원에서 최소 일주일은 입원하고 경과를 보자고 했고 옆에서 지켜보는 저까지 그 고통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엄마한테 미안하고 안타까웠습니다. 친정엄마 병원에 입원하신 동안에는 아이 볼 사람이 없으니 저도 회사에 월차를 쓰고 집에서 애를 보고 있었어요. 그때도 시어머니께서 며칠만 봐주시길 바랬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자긴 애 볼 줄 모르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파서 안 된다며 딱 잘라 거절하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시어머니에게 서운했고 아이 때문에 회사에 월차 내고 쉬고 있는 것도 너무 눈치 보이고 힘들었어요. 결국 친정엄마가 일주일 입원하라는 의사의 말에도 이틀 만에 다 나으셨다며 병원에서 퇴원하셨고 본인이 애 볼 테니까 저는 다시 회사 나가라고 하셔서 눈물을 머금고 다음 날부터 출근했어요. 그런 시어머니가 지금 저한테 신우 애를 왜 안 봐주냐고 화를 내는 것이 맞는 일입니까? 시모도 싫고 신우도 싫었지만 중간에서 간보다가 결국엔 자기 엄마 편들어대는 남편이 그중에 가장 꼴보기 싫고 정 떨어지더라고요.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법인데 신우이는 아프니까 집에서 편히 쉬고 있고 저는 나가서 일하면서 돈도 벌어오고 집에서 제 아이와 신우 애들까지 싹 보고 있어야 합니까? 딸이 아프면 부모가 데려가서 돌보는 것이 당연하지. 그걸 왜 저한테 책임을 떠넘기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에게 그래도 지금까지 당신만큼은 시댁 식구들이랑 다른 줄 알고 살았는데 결국 똑같은 인간이었다고 더 이상 같이 살기 싫으니까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머리 위에 신우 끌어안고 살면서 불안에 떨기 싫으니까 이 집에서 당신이랑 사느니 우리 애 데리고 친정 들어가서 엄마 아빠랑 같이 사는 것이 100배 1000배 낫겠다고 했어요. 이혼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도 머리 끝까지 화를 내면서 양육권이고 뭐고 원한다면 다 줄 테니까 제 마음대로 한번 해보라더군요. 누가 하라면 못할 줄 알고 막말을 하는 건지. 다음 날 바로 회사에 반차 내고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했어요. 요 근래 한 달 가까이 시모랑 남편에게 받은 카톡 메시지들 보여주면서 시댁에서 조카의 양육을 억지로 강요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혼하고 싶다 이야기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꽤 길게 했고 결론은 이런 사유로도 이혼할 수 있다 하더군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 나 오늘 변호사 상담 받고 왔고 이제 당신에게 남은 건 나랑 합의로 좋게 끝내고 싶은지 소송으로 끝까지 가고 싶은지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본격적인 이혼 이야기가 오고 가니까 남편은 그제서야 아차 싶었는지 무슨 이런 일로 우리가 이혼까지 하냐면서 자기가 엄마랑 여동생에게 잘 알아듣게 다시 이야기하겠답니다. 하고 싶으면 맘대로 해보라고 하더니 이제 와서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남편이 그걸 안 해줘서 이 모양이 이 꼴이 되었답니까? 남편도 몇 번이나 시모에게 이야기했고 저도 절대 조카 못 봐주고 아픈 신우 돌보는 것도 못하겠다 이야기했잖아요. 아무리 말해도 들어먹지 않고 막무가내로 일 진행시킨 것이 누굽니까? 남편은 다른 건 다 그렇다 쳐도 결정적 순간에 저를 배신하고 시어머니 편 들었을 때부터 이미 제 마음속에서 내보냈습니다. 시모랑 똑같은 소리를 하는데 이 인간 믿고 살다간 내가 시댁 집안 종살이를 못 면할 것 같더라고요. 저도 혼자 벌만큼 벌고 있고 남편에게 양육비까지 받으면 아무런 문제도 안 됩니다. 우리 딸도 어릴 때부터 외할머니 손에서 많이 자랐고 지금도 친할머니보다 외할머니를 훨씬 더 좋아하고 잘 따라요. 친정 들어가서 사는데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보다 저는 훨씬 편해질걸요? 남편이 며칠 동안 시간만 끌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대답도 없이 도망만 다니길래 그냥 그 집에 남편 혼자 버려놓고 딸 데리고 친정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소송으로 가고 싶으면 얼마든지 소송으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더라도 저는 남편은 물론 그쪽 집안 시댁 식구들과 싹 다 인연 끊고 안 보고 살 생각이니까요. 어디서 남의 집 귀한 딸한테 자기 딸 병수발시키고 조카들 수발들게 할 생각을 할 수 있는지 그 집안 식구들 정신 상태가 궁금합니다. 너무나 뻔뻔한 그 집안 식구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싶네요. 그렇게 부려먹을 거면 그냥 돈 주고 제대로 된 사람을 사서 쓰라고요.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